박미서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조금 작아가지고 괜찮게 들리나요? 네, 괜찮으신가요? 네네. 네. 저는 오늘 고기버 강의를 맡았는데요. 어, 고기버를 처음 듣는 분들은 도대체 고기버가 뭐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지금 MET 단톡방을 보니까 이미 고기버 강의를 들으신 것처럼 네, 너무 고기버를 또 잘하고 계신 사장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아직은 나는 고기버를 잘 몰라서 못 올렸다 하시는 분들도요. 오늘 강의를 통해서 하나씩이라도 도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담임 선생님이 소개시켜 주신 대로 네, 저는 20대 메나테크를 만났고요. 20대 메나테크를 만나서 메나테크 비즈니스를 지금 8년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건강이 별로 안 좋았어요. 젊은 나이 때부터. 왜냐면 제가 10대 때부터 유학 생활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랜 유학 생활로 패스트푸드에 너무 찌들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독소인 줄 몰랐고요. 열심히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게 막 먹었는데 이 건강을 해치는 걸 나중에 알았고 제가 메나테크의 클린이랑 제품들을 통해서 제 건강이 먼저 회복이 됐고요. 또 저희 가족들의 건강이 회복되는 것을 보면서 오늘 앞서서 이 글리코게론 강의 들으셨겠지만 예, 글리코게론 강의를 듣고 눈이 떠졌어요. 세상에 이런 아이템이 있다니. 이런 아이템이 있다면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서 그 사람들의 건강을 회복시켜주고 싶다. 그런 저도 사명감이 생겼고요. 그래서 메나테크를 열심히 전달을 했습니다. 네, 처음에 의사 선생님, 약사 선생님 많이 만나러 다니면서 정보 전달을 했고요. 네. 근데 그때는 믿지 않으시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은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또 들어오고 있는 걸 보면서 비즈니스에 점점 타이밍이 네, 오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고기버 강의는요, 우리가 각자만의 Y를 찾으셨을 거예요. 내가 왜 메나텍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지, 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해야 되는지를 아마 각자 지금 이미 찾으셨거나 찾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그럼 왜 메나테크를 해야 되는지를 결정을 하셨다면 두 번째 궁금한 게 생기실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될까 그러면? 오늘 고기버 강의는요. 뭘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는 강의입니다. 네, 고기버는요. 고가 가다란 뜻이고요. 기버는 주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러 가다. 네, 그런 뜻이 바로 고기버입니다. 우리가 메나테크에서 성공하려면 뭘 해야 될까? 네. 성공하신 분들을 봤더니요. 이 습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의 습관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성공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고기버입니다. 습관은요. 여러 번 오랫동안 되풀이하면서 몸에 밴 행동을 습관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처음에 마스크 쓸 때 어떠셨어요? 엄청 갑갑하지 않으셨어요? 네, 너무 갑갑했죠. 근데 요즘 어때요? 나갈 때 마스크 안 끼면 굉장히 눈치 보입니다. 네, 안 쓰고 싶은데 이제 실외에서는 안 써도 된다는데 되게 눈치 보이죠. 네, 이런 게 우리가 습관이 된 거죠. 여러 번 오랫동안 되풀이하면서 한 행동을 저희가 습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습관에 관련된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공한 분들 봤더니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더라,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네, 윌리엄 제임스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까지도 바뀐다라는 말이 있어요. 네. 생각, 우리 말과 언어를 바꾸면요, 우리 행동이 바뀐대요. 네. 아마 부정적인 언어, 부정적인 말을 쓰시는 분들 있으실 거고요. 긍정적인 말과 긍정적인 언어를 쓰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의 행동이 다르겠죠. 나는 사람 못 믿어. 사람 말 안 믿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긍정적으로 나는 사람 말 믿어. 긍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그분들이 아마 사람을 대하는 태도, 행동은 다를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의 습관도 달라지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행동, 습관이요. 결국은 우리의 운명을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메나테크의 성공자는 고기버 5가지의 이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5가지의 습관을요, 우리가 따라만 한다면, 우리도 이거에 습관을 들인다면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5가지의 습관은요, 요 제품 애용, 책 읽기, 음성 파일 듣기, 미팅 참석, STP, 그리고 고객 관리,
바로 이 5가지입니다. 네, 여러분 이 5가지만 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데 네. 만약에 성공하려면 한 5,500가지 정도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네, 근데 이 5가지만 매일 하면 된다는 거죠. 네. 제품 애용, 책 읽기, 미팅 참석, STP 고객 관리 이런 걸 외워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앞 글자만 뗐는데요. 재책 미스 고. 네.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재책 미스 고. 네. 재책 미스 고. 제가 이걸 외우기 위해서 저희 김창선 대표님이 꿀팁을 주셨어요. 어떤 꿀팁이냐면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미스고 이러니까 한 번에 외워진대요. 네. 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미스고, 그러니까 제 책 미스고 이러면서 네. 그래서 제품 애용 첫 번째부터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자, 제품 애용은요, 자, 사용과 애용의 차이가 있어요. 네. 우리 비즈니스는요, 세일즈가 아니라 입소문 비즈니스입니다. 네. 내 경험을 나누는 비즈니스거든요. 그래서 체험을 통한 변화, 체험을 통한 아이고, 체험을 통한 공감. 이런 것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체험을 해보지 않으면 정보 전달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글리코 영양소 이거 정말 대단한 물질이야 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뭐 물어보는지 아세요? 먹어봤어? 이거부터 물어봐요. 넌 어땠는데? 이거 물어봐요. 그게 뭐 명견말리에 나왔어 이래도 상관없어요. 먹어봤어? 어땠는데? 이것부터 물어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경험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네. 내 체험을 가지고 있으면요. 비즈니스가 잘 돼요. 왜냐하면 정보에 대한 진정한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비즈니스를 하러 나왔을 때 저는 열심히 설명했거든요. 이 글리코 영양소가요. 8가지 당이고요. 막 열심히 설명을 했어요. 근데 제 주변에 연세도 꽤 있으신데 저분은 사업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저분은 어떻게 사업을 하지? 봤더니요. 설명을 안 하세요. 너무 좋아. 이것보다 좋은 제품 없어. 내가 먹어본 것 중에 최고야. 나 무릎 봐봐. 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알았잖아요. 아, 이게 자신감으로 하는 비즈니스고 정말 그래서 체험이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품 애용은요. 사용과 애용의 차이가 있어요. 사용은 내가 필요할 때는 쓰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안 쓰는 걸 사용이라고 하죠. 애용은요. 내가 정말 사랑으로 매일매일 쓰는 것을 우리가 애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정말 제품을 잘 챙겨 먹고 항상 챙겨 다니고 이러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의 비즈니스가 더 잘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품 애용이 첫 번째예요. 메나테크는 다양한 헬스케어 제품들이 있죠. 이 8가지 글리코 효소를 다 담아놓은 엠브로토스 라이프. 그 외에도 뭐 항산화제 제품, 기능 강화 제품, 뭐 어린이 건강 제품, 트루에스,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또 해독에 도움이 되는 제품들, 건강 음료 등등 굉장히 다양한 제품군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비즈니스를 잘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제품들을 먼저 체험을 해보고 정말 좋은지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해보고 이것들을 정보 전달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메나테크에는요, 헬스케어 제품군뿐만 아니라 또 스킨케어 제품군들이 있죠. 스킨케어가요, 굉장히 심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요, 글리코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어요. 그래서 글리코 영양소가 들어가 있는 스킨케어로 바꿔보는 거예요. 내가 기존에 썼던 화장품을. 그리고 어떻게 달라지는지 스스로 비교를 해보는 거죠. 스스로 체험을 해보고 그 체험을 전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요. 사실 메나테크를 만나기 전에 이미 주변 사람들의 변화를 통해서 제품을 섭취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품을 체험해보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스킨케어는 안 바꾸시고 화장품은 안 바꾸시고 아, 화장품은 나 쓰는 거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내가 만약에 단순히 소비자가 아니라 만약에 사업을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 그러면요. 내 스킨케어를 바꿔보는 거예요. 그래야 나의 고객을 확대할 수 있죠.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건강에 관심 많지만 어떤 분들도 뷰티에 더 관심이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체험을 해보고 또 정보 전달을 해주면 되겠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책 읽기. 네. 책 읽기는요, 네, 독서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성공한 사람을 봤더니요, 대부분이 독서광이었다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은 책을 읽는 습관을 이미 가지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리더는 리더이다. 리더는 책 읽는 사람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매일 읽는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시간이 없어서 한 페이지라도 읽는 분들이 계실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하루에 15분이라도 읽는 시간을 마련해서 책을 읽으실 거예요.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요. 책 읽는 습관을 이미 가지고 맨하튼 비즈니스로 들어오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제가 4년 만에 PD를 갔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들, 그리고 다른 분들은요, 막 2년 만에, 1년 만에 PD를 가시는 거예요. 저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빨리 PD를 가셨을까 보면요. 이미 성공 습관을 가지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근데 저는 맨하테크를 만나기 전까지는요, 책을 안 읽었어요. 솔직히 고백을 하면. 네. 저는 미국에서 대학 다닐 때도요, 호텔 경영학을 전공했거든요. 그래서 호텔 경영에 관련된 책, 그 다음에 제가 크리스찬이어서 신앙 간증서적 외에는요, 다른 책을 안 봤습니다. 네. 근데 여기 와서 건강, 뭐 다양한 분야의 책들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매일 읽는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고요. 우리가 지식을 습득하면요, 자신감과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마인드에서 긍정적인 마인드로 바뀌게 돼요. 그리고 책 속에 수많은 검증된 멘토들로부터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1호 사업가이신 정지만 대표님은 스폰서랑 소통하기가 어려워서 항상 책으로 모든 것들을 배우셨다고 하시잖아요. 그만큼 책 속에 또 수많은 검증된 멘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책을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이미 MET에서 잃어버린 영양소 책 지금 읽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네, 너무 열심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다음 음성 파일 듣기. 유튜브에 요즘 좋은 영상들이 너무 많죠. 매일 성공자를 만나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이제 음악을 듣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요, 만약에 그 시간에 강의를 듣는다고 하면 명강사 강의로 자동차 대학을 다니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차 타고 다니면서도요, 이제 트로트 이런 거 말고 이제는 맨하튼 강의로 바꿔보시고요. 또 유튜브에 좋은 강연들 많고 성공자들의 강연들 많으니까요. 그런 강연들로 바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명 강의들이요. 요즘은 너무너무 들을 게 많아요. 정말. 그래서 그런 강의들을 찾아서 듣다 보면요. 다른 사람들이랑 대화를 할 때도 훨씬 더 대화를 잘할 수 있겠죠. 그리고 반복적으로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복의 힘을 믿고 반복적으로 듣다 보면요. 그것이 어느새 내 것이 돼요. 그래서 맨하튼 강의를 처음 듣고 또 글리코 영양소 강의를 처음 듣고 다 아는 것 같지만요. 막상 누군가한테 설명을 하려고 하면 설명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게요. 반복적으로 듣다 보면 어느새 내 입에서 설명이 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어떤 책을 읽으면 좋을까? 일단은 이 비즈니스를 위해서는요. 글리코 필독서라는 게 있어요. 글리코 영양소를 잘 설명하고 있는 책들이 있는데요. 이 아이템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들을 읽어보시는 게 중요하겠죠. 지금 여기 잃어버린 영양소를 읽고 계실 텐데요. 여기 보면 의사가 의사에게 권한다라는 책도 있고요. 사람의 몸에는 100명의 의사가 산다라는 책도 있어요. 서재걸 박사님이 쓰신 책이죠. 여기에도 당영양소 섹션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책들을 읽고 이 책들을 또 내가 읽어보고 또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 권해줄 수 있겠죠. 내가 이 책을 읽고 이 글리코연소라는 걸 알게 됐는데 한번 당신도 이걸 읽어보고 괜찮은 물질인지 한번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해줄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우리 비즈니스는요. 시스템과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예요. 그래서 시스템과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책들도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자 아빠의 21세기형 비즈니스, 또 네트워크 마케팅 프로가 되는 7단계, 네트워크 마케팅 유통의 판을 바꾸다 한국사의 최고의 기회. 네트워크 마케팅 유통의 판을 바꾸다는요. 굉장히 얇아요.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정말 이해하기 쉽게 써놓은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책들은 내가 읽고 주변 사람들한테 전달하기 되게 좋고요. 한국사의 최고의 기회도 굉장히 얇습니다. 그래서 얇지만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써놨기 때문에 이런 책들을 읽고 전달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자세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리더라면 이렇게 해야 한다. 이런 시스템에 관련된 책들인데요. 네, 이런 책들도 보면서 내 비즈니스를 점검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들을 이제 다 읽었는데요. 네트워크 마케팅 프로가 되는 7단계. 이 책도요, 굉장히 좋아요. 네, 비즈니스를 어떻게 하는지 잘 안내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책을 읽고 네, 또 사업에 굉장히 큰 도움을 얻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인간관계 네, 질문 필독서들이 있는데요. 우리 비즈니스가 또 인간관계 비즈니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 또 말이 통해야 일이 통한다. 그리고 질문에 대한 책들이 굉장히 많죠. 네, 질문으로 시작하는 초대, 네, 질문이 답을 바꾼다. 뭐 질문과 답변, 또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들도 하나하나 읽어보시다 보면 비즈니스에 굉장히 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외 필독서라고 제가 해놨는데요. 명견말리 같은 책은요. 밝은 지혜로 만리를 내다보라라고 써 있는데 어떻게 보면 현실 점검하기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앞으로 미래가 이렇게 바뀌는구나. 앞으로 치매 대란이 오는구나. 이런 것들이요. 이 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자리가 없어지는구나. 굉장히 객관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이 책을 보면 현실이 이렇게 바뀌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고요. 또 우리 클린 프로그램 있죠? 네, 그 프로그램에 또 기반이 되는 이 클린이라는 책, 그리고 뭐 의사에게 살해당하지 않는 47가지 방법, 뭐 대한민국 화장품의 비밀 이런 책들은요. 사실은 이제 약물이나 그다음에 화장품이 얼마나 우리에게 또 독소로 작용되는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책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현실 점검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건강식품 호전 반응 책은 우리가 사실 글리코 영양소를 먹고 좋은 영양소를 먹으면 몸에서 호전 반응이 나타나요. 네, 그래서 이 책을 먼저 읽고 또 전달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김미경의 리부트 뭐 이런 거를 제가 한번 꼽아봤는데요. 네, 사장님들도 책들을 읽으시면서 비즈니스를 하시다 보면 더 빠르게 성장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요. 미팅 참석이에요. 네. 제 책 미잖아요. 네, 미는 미팅 참석입니다. 이 비즈니스에서 성공하려면 봤더니요. 글로벌 B&B 그룹 시스템이 있는데 이 시스템에요. 다양한 미팅들이 있어요. 이 미팅에 내가 참석을 하는 거예요. OM 미팅이 있을 거고요. MET, MPT 이런 강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데이 세미나, B&B 페스트 이런 시스템 미팅들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계신 이 시스템은 뭐죠? 네, MET죠. 네, 메나테크 이기제큐티브 트레이닝. 메나테크의 첫 경영자 스쿨인데요. 네, 이런 시스템에 내가 계속해서 참여를 하는 거죠. 그 이유는요. 제비와 병아리가요. 모이를 먹는데 네, 모이를 먹는 방법이 다르대요. 네. 자, 제비는요.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계속 입을 벌리고 있어요. 네. 어미새가 네, 모이를 가지고 먹여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옆에 제비에게 먹이를 줬다. 그럼 어떻게 해요? 더 크게 입 벌리면서 쳐다보고 있죠. 네. 네. 근데 병아리는 어떻게 밥을 먹나 했더니요. 닭이 모이가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간대요. 네. 그래서 모이를 먹을 수 있도록 풀어줘요. 근데 만약에 비가 온다. 그럼 어떡하냐면요. 닭이 이렇게 날개를 쫙 펴가지고요. 이 병아리들이 딱 이 비로부터 피할 수 있도록 감싸준대요. 그랬다가요. 다시 비가 그치면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모이가 또 너무 커요. 그럼 어떡할까요? 잘게 부숴줘요. 먹을 수 있도록. 네. 그게 제비와 병아리의 밥 먹는 차이라고 한대요. 그럼 만약에 어미가 어떤 이유로 사라질 경우 어디가 생존율이 높을까요? 병아리가 높겠죠. 네,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요. 우리 비즈니스는요. 병아리, 닭과 같이 하는 비즈니스예요. 네. 오늘 여러분들이요. 이 시스템, 고기버 강의 들으셨어요? 또 글리코게론 강의 들으셨어요? 이거 내가 다 입력해가지고요. 사람들한테 먹여주는 거 아니고요.
닭처럼 여기 와봐. 여기 와서 들어봐. 내가 들어봤더니 좋더라. 내 경험을 나누고 이 시스템에 계속 참여시키는 비즈니스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병아리처럼 하는 비즈니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팅 참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먼저 시스템에 참여를 하고 시스템에 참여시키는 비즈니스예요. 근데 내가 제비처럼 나가서 다 어미새가 돼서 모든 제비에게 먹여주려고 하면요, 우리 비즈니스가 너무 어려워요. 네. 근데 우리 비즈니스는 같이 듣고 같이 참여하고 그런 비즈니스라는 거죠. 그래서 미팅은 우리 사업의 핵심이고요. 에너지 충전소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1인 기업의 복제가 일어나요. 우리가 시간을 들여서 어떠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시스템이 자산이 되게끔 하는 비즈니스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복제를 일으킬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미팅에 참여를 하는 거고요. 내가 주 2회 이상 원칙을 세우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정말 내 꿈을 이루고 싶다. 그런다고 한다 그러면 내가 주 2회 이상 원칙을 세우고 미팅에 참여를 하는 거죠. 오프라인 미팅이 있고요. 저희가 온라인 미팅이 있어요. 내가 내 시간에 맞춰서 만약에 투잡을 하시는 분들이라 그러면 어떤 시간에 내가 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스스로 결정해가지고 참여를 하는 거죠. 내가 전업이에요. 전업이라 그런다고 한다 그러면 미팅에 되도록이면 적극적으로 모든 미팅에 참여를 해야겠죠. 그러면 성공이 빨라지실 것입니다. 네, 우리 사업의 목적은요. 교육과 이해예요. 교육시키고 이해시키는 거죠. 그래서 미팅에 참석하지 않고 성공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앞자리에 앉고 또 10분 전에 도착하고 미팅에 열심히 참여를 하고 성공 노트를 만들어 가시는 분들이 훨씬 더 빠르게 성공을 하시겠죠. 사업의 개념과 시스템을 직접 보고 한눈에 배울 수 있는 곳이 바로 미팅입니다. 그래서 사업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떠한 책에서요, 당신의 수입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해요. 당신의 수입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어떻게 알 수 있냐 봤더니요, 당신과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내는 5명을 적으래요. 5명의 이름을 적으래요. 5명의 이름을 적었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의 연봉을 쓰라는 거야. 옆에다가. 그 사람들의 연봉을 썼더니요, 그 5명의 평균적인 연봉이 당신의 연봉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나와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낸 5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우리가 성공을 하고 싶다? 만약에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싶다? 뭐 시간적 자유를 누리고 싶다? 그런다고 하면 내가 누구와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미팅에 나오면 정지만 대표님 여기 나와 계시죠? 여기 성공하신 우리 스폰서들이 나와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미팅 안에서 내가 그분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다 보면 정말로 내 소득이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재책 미, 그다음에 쓰죠. STP인데요. 사업 설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STP는 쇼더 플랜의 약자예요. 우리의 계획을 보여주다 뭐 이런 뜻인데요. 사업 설명을 매일매일 하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고요. 매일 횟수를 정해서 하라라고 합니다. 효과적인 사업 설명 횟수와 비즈니스의 성장은 비례한다고 하고요. 근데 완벽한 사업 설명은 없다는 거예요. 시행착오와 실패는 성장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글자를 모르는 사람과 아는데 안 읽는 사람은 똑같다는 거죠. 정지만 대표님이요. 사업 설명을 하는데 하루에 5명에게 정보 전달을 하셨대요. 5명에게. 그것도 매일매일. 그래서 김창선 대표님이 그걸 복제를 하셔가지고 5명에게 정보 전달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분들이 지금 다 성공을 하셨죠. 투스타 PPD가 되셨죠. 우리도요, 하루에 5명에게만 정보 전달을 하다 보면 메라텍 비즈니스를 전달하면요 성공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나는 투잡이라 5명에게는 정보 전달하기가 어렵다라고 한다 그러면 내가 숫자를 정하는 거야. 나는 하루에 3명, 아니면 하루에 2명, 아니면 적어도 하루에 1명에게 정보 전달을 하겠다라고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럼 사업 설명이라는 게 어떻게 해야 될까?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MET 듣는 분들이 하실 수 있는 것은요. 마이 스토리, 내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게 최고예요. 내가 제품 체험을 한 스토리, 내가 사업을 결정한 스토리,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사업 설명입니다. 완벽한 사업 설명은 없다고 하잖아요. 시행착오와 실패는 성장의 시작이라고 하는데요. 실수할 수 있어요. 처음부터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실력이 성장을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행동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에릭 워레가요. 네트워크 마케팅 프로가 되는 7단계라는 책을 쓰신 저자예요. 근데 이분이 네트워크 마케팅을요. 25년 동안 했대요. 25년 동안. 근데 이분이 벌어들인 소득이 얼마 되는지 아세요? 200억이 넘습니다. 굉장히 큰 소득을 벌고 계시죠? 이분이 뭐라고 했었냐면요. 여러분은 네트워크 마케팅에 무지한 사람들 때문에 일시적으로 사회적 평판이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한다라고 책에 써 있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잘 아는 사람들이 아니라요. 무지한 사람들, 잘 모르는 사람들 때문에 나의 평판이 일시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거야. 평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성공하고 나면 뭐라고 해요? 아, 난 당신은 성공할 줄 알았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한다라고 하는데 그 뒤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만 한다 그러면 당신은 무한한 부를 이룰 수 있다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 때문에 사회적 평판이 떨어질 수 있는데 신기한 건요. 굳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아니더라도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하면 어떻게 사회적 평판이 올라가나요? 떨어질 수 있어요. 내가 퇴직을 하면 또 평판이 떨어질 수도 있죠. 다양한 이유 때문에 사회적 평판은 떨어질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라 나의 생각이 중요하죠. 나의 생각과 나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쇼더 플랜을 할 때 자세, 이런 자세를 가지고 쇼더 플랜을 하면 좋은데요. 결과로부터 자신의 감정을 분리하는 것.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잃지 않는 것. 그리고 열정을 가져서 열정으로 정보 전달을 하다 보면요. 이 열정은요. 전염성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옮겨지거든요. 그리고 당당한 태도로 우리가 정보 전달을 하면 됩니다. 이 글리코 영양소라는 물질이 정말 너무나 중요하고 굉장히 핵심 아이템이잖아요. 가끔 이걸 스스로 먼저 알게 된 저는 이렇게 막 칭찬을 하거든요. 어떻게 이거를 받아들였을까 내가 젊은 나이에 20대에 그래도 뭐 심각한 질병 막 병원에 입원해야 될 질병까지는 아니었는데 어떻게 이걸 받아들였을까? 뭐 이런 생각 들거든요. 사장님들도요.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인다는 게요.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한참은 앞선 정보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정보 전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당당하게 비즈니스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우리가 거절을 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절의 확률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요. 그 사람의 니즈를, 그 사람의 필요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면요. 거절을 조금 피할 수 있어요. 질문 기법인데요. 자, 패밀리, 가족이죠. 네. 자, 어디서 자라셨어요? 고향이 어디세요? 네. 자녀가 있으신가요? 자녀분들은 무슨 일을 하시나요? 가족분들 모두 건강하신가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해서 상대방의 필요를 먼저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질문들은요. 내가 잘 아는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저 사람의 가족이라든지 이런 것들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누군가를 통해서 소개를 받았어요. 내 친구를 통해서 소개를 받았어요. 그 사람의 니즈를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잘 모르는 어떤 모임을 통해서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그럴 때는 이런 질문을 통해서 그 사람을 파악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사용을 하실 수 있는 질문들이에요. 네. 가족분들은 모두 건강하신가요? 라고 했는데 누군가 아프대요. 어머니가, 뭐 아버지가, 뭐 아니면 우리 자녀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상대방의 니즈를 파악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직업에 대한 질문들이 있어요. 무슨 일 하세요? 네. 일은 재밌으신가요? 네. 지금 하시는 일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만약에 정말 원하는 일을 했다면 어떤 일을 하셨을 것 같으세요? 생각보다 사람들이요, 자기가 정말 원해서 그 일을 했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적더라고요. 살다 보니까, 애를 낳고 살다 보니까 뭐 갑자기 아이가 태어나서 뭐 이런 갑자기 회사가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정말 원하는 일을 했다면 어떤 일을 하셨을 것 같으세요? 라고 질문을 하면 그분들의 꿈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취미에 대한 질문들이 있는데요. 취미는 어떻게 보면 상대방의 시간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최근에 재밌게 본 영화 있으세요? 했더니 막 줄줄이 얘기를 하시면 아, 이분은 영화를 좋아하실 수도 있고 영화를 볼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실 수 있겠다라고 파악할 수 있겠죠. 근데 취미로 재밌게 하시는 일 있으신가요? 그랬더니 저는 골프 광이에요. 네. 골프를 칩니다. 뭐 골프를 좋아합니다라고 한다 그러면 아, 이분은 골프를 치실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시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겠죠. 네. 운동하시나요? 라고 했더니요. 아유, 운동할 시간이 어딨어요. 저는 숨만 쉬어도 운동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아, 운동을 할 시간이 없거나 아니면 운동에 관심이 아예 없으시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죠. 네. 뭐 퇴근 후에 하시는 취미 있으신가요? 이렇게 통해서 그 사람들의 시간과 관심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돈이죠. 네. 우리가 살면서 돈을 피할 수가 없죠. 경제적인 것들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돈에 대한 질문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장님은 은퇴 이후에 계획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또 질문을 해보면 그분의 계획이 또 착 나오시는 분들이 있고요. 계획이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분들의 필요를 알 수가 있고요. 또 은퇴 후에 하고 싶은 거 있으신가요? 네. 사업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뭐 이런 질문들을 할 수가 있겠죠. 제가 교회 아는 지인에게 그분은 정말 직장 생활만 했을 것 같았어요. 제가 볼 때.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근데 사업을 해본 적 있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해본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깜짝 놀랐거든요. 어머, 언제? 네. 그런 말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죠. 근데 질문을 통해서 대화가 되는 거예요. 아, 이 사람 사업을 해봤던 분이구나. 그리고 부수입을 벌고 싶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부수입을 벌고 싶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부수입을 벌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에게는 아, 마이스토리 또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누군가를 통해서 이 정보를 알게 돼서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지금 부수입을 벌고 있는데 한번 알아보지 않겠어? 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네, 그럼 상대방이 그래? 나 한번 알아볼까? 어떻게 알아보는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딜 초대해요? 경영자 스쿨. 네, 이렇게 MBT에 초대를 해서요. 그분이 선택하게끔 하는 거예요. 무조건 해라 이게 아니라 그분이 선택하게끔 우리는 교육하고 네, 이해시키는 비즈니스입니다. 일단 예스 기법이라는 기법이 있어요. 네. 이 기법은 뭐냐면요. 예스라는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말들이에요. 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이것들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고령화 사회로 사람들은 점점 건강에 관심이 많아진다. 네. 예스죠. 네. 자, 건강에 관심으로 건강식품 시장이 커지고 있다. 예스죠. 네. 이걸로 노 하는 분들 없으시죠? 네. 만약에 노 한다. 네. 앞으로 건강에 관심으로 건강식품 시장이 커지고 있다 했는데 노 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약간 멀리 해야 돼요. 예. 가르칠 게 너무 많아. 예. 그렇기 때문에 예스 하는 분을 우리가 찾으면 되고요. 자, 현대의학의 발전함에도요. 환자들은 점점 늘어난다. 예스죠. 내 주변에 환자가 늘어나잖아요. 지금 3명 중에 1명이 암 환자라고 하고요. 우리 가족 중에 암 환자가 없다 그러면 굉장히 감사할 일이죠. 친척 중에도 사촌 중에도 암 환자가 없다? 굉장히 감사할 일이지만 대부분은 우리 집안에 암 환자가 있습니다. 네. 인구 감소로요. 유아 시장은 침체되고 실버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 네. 미세먼지, 식품 첨가물, 환경 오염 등 독소로 질환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것들은요. 다 아는 얘기입니다. 청년 실업률의 증가로요. 젊은 층의 취업이 기회가 사라지고 있다. 다 예스 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들이죠. 그리고 인구 고령화로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커지고 있다. 이런 거 다 아는 내용인데요. 내가 대화 주제를 만약에 내가 대화를 다른 사람들이랑 대화할 때 연예인 얘기 많이 했어요. 아니면 뭐 무슨 얘기가 있을까요?
트로트 가수? 뭐 트로트 가수 얘기 많이 했어요. 뭐 다양한 주제들이 있을 때, 아니면 먹는 얘기, 뭐 이런 거 있을 텐데요. 그런 주제들을 이제 내 주제로 바꿔오는 거예요. 건강에 대한 주제, 고령화에 대한 주제.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누군가는 거기서 굉장히 큰 예스를 하면서 동의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는 정보 전달을 또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대화 주제예요. 내가 대화 주제를 이걸로 돌리는 거죠. 요즘 진짜 인구 감소로 유아 시장은 침체되고 실버 산업이 성장하는 것 같아. 라고 이렇게 모임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들 중에 누군가는 진짜 그래. 되게 느끼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딴 얘기만 해. 막 연예인 얘기만 해. 그런 분들은 조금 기다리고 그중에 강하게 동의하는 분에게는 저분은 한번 STP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질문 기법이 있어요. 우리가 질문을 통해서 또 관심 있는 분들을 또 파악할 수 있는데요. 네, 건강에 좋은 것을 먹는데 누구는 효과를 보고 누구는 안 보잖아요. 혹시 왜 그런지 알고 계세요? 왜 그럴까요? 누구는 건강에 좋은 걸 먹는데 누구는 효과를 보고 누구는 안 보고 왜 그럴까? 봤더니 글리코 영양소라는 물질이 몸에 없으면 어때요? 영양소를 흡수할 수가 없죠.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래서 저희는 사실 정보를 다 알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저는 미국에서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했던 사람이에요. 아침, 점심, 저녁, 야식까지 단백질을 먹었거든요. 근데 한국에 와서 인바디를 해봤더니 단백질 부족이 나와요. 제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나는 아침, 점심, 저녁, 고기, 두부 뭐 이런 거 오히려 탄수화물은 안 먹고 단백질 위주로 먹었는데 왜 단백질이 나한테 부족할까? 그만큼 영양소가 흡수가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들의 답변을 알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 시대에 면역이 핵심이라고 하잖아요. 혹시 면역 관리 어떻게 하세요? 네. 백신이 나오면 코로나 사태가 좋아질 거라고 많이들 기대하시잖아요. 근데 과연 바이러스가 이것으로 끝일까요? 네,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생각을 알 수가 있겠죠. 직장인이 억대 연봉을 받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근데 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하면서 억대 연봉을 받을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어떠세요? 지금 사용하시는 생활비 외에 추가적으로 매월 얼마가 더 들어오시면 행복하시겠어요?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요. 그 사람이 매월 얼마 정도를 벌고 싶은지를 또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제 파트너 사장님 중에요. 임신을 하셔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다가 아이를 보고 계신 분이 있어요. 지금 첫째와 둘째를 낳아가지고 거의 3년째 지금 육아 중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요. 자기는 육아를 하면서 맨하탄 비전을 더 보고 있대요. 매달 매달 수당이 들어오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달 매달 수당이 들어와서 정말로 육아를 하면서 맨하탄 비전을 더 보고 있다. 이제 첫째 유치원 보내고 둘째만 조금 크면 또 나와서 파트너들과 같이 비즈니스를 열심히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메나테크의 이런 네트워크 비즈니스는요 정말 대단합니다. 자영업을 시작하면 지금은 투자되잖아요. 자금이 투자되지 않고 사업을 할 수 있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자영업을 하면 적어도 1억, 적어도 1억은 요즘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근데 자금을 투자하지 않고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떨 것 같냐? 자, 재책 미스,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였죠? 고객 관리. 네, 고객 관리예요. 우리가 10명에서 20명의 소비자를 관리하는 것. 그러다 보면 개인적으로 한 1,500PB 정도 될 수가 있어요. 네. 우리가 고객이 생기면 이제 고객을 관리하면 되고요. 네. 초기 소득과 함께 사업자 발굴이 되는 것이 바로 고객 관리입니다. 어떤 분들은 처음에는 비즈니스에는 아예 관심이 없고 글리코 영양소, 제품에만 관심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을 잘 관리를 하다 보면요. 어느새 자연스럽게 사업자로 나와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제 파트너들도 대부분 다 그렇거든요. 처음에는 영양소 먹는 걸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너무 놀라운 체험을 하니까 교회에서요. 그분이 안내팀인데 안내를 할 때마다 사람들이 귓속말로 물어보더래요. 뭐야? 뭐 먹었어? 왜 이렇게 변했어? 안내할 때마다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전화로 설명을 해주다 보니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클린을 하고 좋아지고 이러니까 자동으로
비즈니스가 돼서 사업에 나오신 분들 대부분이 그래요. 아까 말했던 그 임신해가지고 지금 육아로 아이 보고 있는 분도요. 류마티스 관절염인 거예요. 28살부터. 그래서 약 먹고 퇴직하고. 처음 만나서 사실 제가 정보 전달했을 때 그분이 물리치료사였어요. 그래서 독서 모임에서 만났거든요. 그래서 언니가 물리치료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 물리치료를 해? 그랬더니 유아, 아이들 물리치료를 한대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그럼 언니 그 아이들을 언니는 건강을 도와주고 싶어서 지금 물리치료 열심히 하는 거잖아. 그런데 그렇대요. 그럼 그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가 있다 그럼 혹시 알아볼 생각이 있어? 그랬더니 알아볼 생각이 있대요. 공부하는 거 좋아하니까 독서 모임에서 만났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언니를 그럼 이런 강의가 있는데 한번 와서 들어볼래? 해가지고 초대를 했어. 근데 그분이 글리콘에서 강의를 듣고 이런 대단한 물질이 있었어? 나 이거 처음 듣는데? 나 대학원 다니면서도 이거 못 들었던 건데?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언니 그러면 이거 좀 더 자세히 알아보려면 경영자 스쿨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했더니 경영자 스쿨을 듣겠대요.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는 그분이 류마티스 관절염인지 몰랐어요. 너무 열심히 살아서. 그랬는데 4주 차에 국밥을 먹으러 갔는데 콩나물국밥을 먹는데 갑자기 우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내가 콩나물국밥을 먹다가 언니 왜 울어? 그랬더니 사실은 내가 류마티스 관절염이야. 그리고 내가 너무 아파. 그리고 나 지금 퇴직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아픈데 자기가 아프니까 애들을 보기가 힘드니까 다른 분들이 봐줘야 되는데 다른 분들이 싫은 거예요. 그게. 왜냐면 자기가 일 더 해야 되니까. 월급은 똑같이 받는데 한 사람이 아파서. 그러니까 너무 눈치를 준다는 거예요. 그거에 스트레스, 몸이 아파서 스트레스. 그래서 그렇게 처음에 제품 먹고 너무 좋아지고 비즈니스가 시작된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고객 관리를 하다 보면요. 꾸준히 관리하고 만나다 보면 또 사업자로 변환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소비자는 없고요. 다 잠재적인 사업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매니아를 만들면 돼요. 나와 같은 매니아. 나도 메나테크 제품 너무 좋아서 매니아가 됐잖아요. 네, 나와 같은 매니아들이 분명히 생깁니다. 네, 그래서 고기버 점검표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스폰서님들한테 받아서 스스로를 조금 체크해 볼 수 있는 그런 표예요. 근데 지금 MET 하시는 분들은 MET 단톡방에서 이렇게 매일매일 올려주시잖아요. 그거 보시면서 하나씩 따라 하시면 돼요. 나는 정보 전달하기는 아직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요. 그냥 책 읽고 영상 보고 그거에 대해서 소감을 올리시는 거 하나씩. 근데 그 책이랑 영상이 왜 중요하냐면요. 그게 사실은 비즈니스의 밑받침이 돼요. 하나하나 그 영상들이 다 도움이 되거든요. 누군가한테 정보가 필요할 때 그 영상 하나 보내주면 컨택될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부터 시작을 하시고요. 또 나는 제품 체험도 다 했고 지금 열심히 정보 전달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스폰서랑 상담하셔서 이런 사업 진행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자세하게 안내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요, 우리가 습관을 만들지만 그 다음에는 습관이 우리를 만든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매일 TV 보는 습관 있으실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냥 퇴근하면 TV 켜는 습관. 어떤 분들은 밥 먹고 눕는 습관 있으실 거예요. 밥만 먹으면 바로 눕는 습관. 또 어떤 분들은 담배 피시고 또 음주 하시는 습관이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요, 습관이 우리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나테크에서 내가 어떻게 성공할까 봤더니 여기 성공자들의 습관을 들이면 돼요. 책 읽기, 그렇게 습관 들이고요. 영상 보기, 미팅 참여하는 거 하나하나가 습관이거든요. 제품 애용하는 거, 또 사람들한테 나의 스토리를 나누는 거, 그리고 고객분들이 생기면 그분들을 잘 관리하는 거. 이런 습관들을요 하나하나 들이다 보면요 어느새 내가 성장하고 또 성공자로 가고 계실 겁니다. 네, 그래서 행동이 답이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고요. MET 70기 사장님들의 성공을 열렬히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